가진 것은 없어도 비굴하진 않았다. 가진 것은 없어도 비굴하진 않았다. 가진 것은 없어도 비굴하진 않았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 심리, 사회, 연애 현상을 알려드리는 상담 심리학 박사 권영찬 교수입니다. 이번에는 좀 무거운 소식 하나 알려드릴까 하는데요. 할 얘기는 한다. 바로 팩트 폭격기 권영찬 교수가 짚어드립니다. 우리 영탁님과 땡땡 양조와의 지금 법적 분쟁이 다가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수많은 기사를 보니까요. 대부분은 땡땡 양조의 보도자료 또는 유에라 프로젝트의 보도자료를 많이 인용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기자분들이 그걸 종합적으로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주목하는 언론사가 있습니다. 바로 온라인 언론사인 것 같은데요. 로톡 뉴스입니다. 아무래도 이 법률에 관한 거를 많이 쓰시는 것 같은데요. 제가 다른 언론사 기사보다도 좀 괜찮게 본 것 같아서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팩트는 팩트로 봐야 된다는 말씀 알려드리면서 우리 영탁님 그리고 영탁 팬 여러분들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영탁 없는 영탁 막걸리, 이름을 둘러싼 상표권 문쟁, 로톡뉴스 강선민 기자입니다. 가수 영탁, 한 막걸리 회사와 영탁 상표권 놓고 분쟁 중. 상표법에 따르면 저명한 사람 이름 등으로 상표 받을 수 없다. 등록하려면 승낙 받아야 된다. 막걸리 한 잔이라는 노래로 많은 사랑을 받았던 가수 영탁. 지난해 1월 TV조선 미스터트롯에서 이 노래를 부른 후 한 회사의 막걸리 광고 모델로 발탁되기도 했습니다. 막걸리 이름은 그의 이름을 그대로 딴 영탁이었습니다. 가수 영탁과 그의 노래를 좋아했던 많은 사람들이 이 막걸리를 즐겨 마셨습니다. 그런데 당분간 시중에서 영탁 막걸리를 보기 어려워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가수 영탁과 막걸리 제조 판매사가 영탁이라는 이름을 놓고 분쟁을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먼저 예천 양조의 입장을 들어보겠습니다. 재계약 안 됐지만 막걸리 이름은 그대로 쓸 수 있다대 영탁과 영탁 소속사는 동의 없이 상표권 쓸 수 없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지난 22일 예천 양조 측은 가수 영탁과 광고 전속 계약이 불발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가수 영탁 측이 광고료 등으로 3년간 150억 원을 요구해 재계약을 할 수 없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영탁 측이 무리한 금액을 제시해 회사 사정상 계약을 이어갈 수 없었다는 취지였습니다. 예천 양조 측은 가수 영탁과 계약은 이뤄지지 않았지만 종전처럼 영탁 막걸리라는 상표는 그대로 쓰겠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대해 같은 날 가수 영탁 측은 즉각 반박에 나섰습니다. 영탁 소속사 측 법률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세종은 예천 양조가 영탁의 동의 없이도 영탁 상표를 사용할 수 있다고 주장해 계약이 결련된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단순히 광고 계약금의 문제가 아니라는 지적이었습니다. 양측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부분을 찍으면 쟁점은 딱 하나다. 영탁이라는 이름을 누가 어떻게 쓰느냐다. 먼저 상표권 등록하는 사람이 임자, 저명인사의 이름은 허락이 필요합니다. 처음부터 예천 양조는 영탁이라는 이름을 꼭 갖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1월 노래 막걸리 한 잔이 화제가 된 후 특허청에 곧장 상표 등록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특허청은 이 같은 예천 양조의 상표 등록을 거절했습니다.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6호가 그 근거였습니다. 우리 상표법은 유명한 사람의 이름이나 명칭, 예명, 필명 등 그들을 약칭하는 상표는 등록을 쉽게 받아주지 않습니다. 이른바 저명인사 등록 규정입니다. 함부로 등록을 받아주면 그 사람의 인격권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에서입니다. 영탁의 경우가 그랬습니다. 결국 예천 양조가 영탁이라는 이름으로 막걸리 상표권을 등록하려면 가수 영탁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영탁, 있는 막걸리 출시했지만 상표권 등록 갈등 끝에 결별. 예천 양조는 영탁을 모델로 기용하면서 영탁 막걸리를 출시했고 흥행에 성공했습니다. 겉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어 보였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영탁이 영탁 막걸리라는 상표권 등록에는 동의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양측은 상표권 등록에 동의 여부를 놓고 갈등을 벌여왔습니다. 예천 양조 측은 예천 양조가 상표를 출원하는 것을 전제로 영탁의 조건을 제안했습니다. 영탁 측은 이를 수용할 수 없다며 영탁이 출원하는 상표를 예천 양조가 사용하는 것을 전제로 제안을 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결국 평행선을 달리다 영탁과 영탁 막걸리를 생산하는 예천 양조는 결별했고 최근 그 갈등이 폭발한 것입니다.
앞으로 영탁 막걸리는 계속 판매될 수 있을까? 가능하다. 단지 제약이 있을 뿐. 이 싸움은 앞으로 어떻게 될까? 일단 예천양조가 당분간 영탁 막걸리라는 상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상표권자가 생기기 전까지는 상표를 등록하지 않았더라도 어떤 상표를 사용하는 데에는 지장이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없을 뿐입니다. 쉽게 말해 다른 양조장에서 영탁 막걸리라는 이름으로 상품을 출시하더라도 예천양조는 그 사용을 제재할 수 없습니다. 이 과정에서 가수 영탁이 할 수 있는 일은 없을까요? 변호사들은 이름의 당사자인 만큼 인격권, 퍼블리시티권 침해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주장이 받아들여진다면 예천양조를 비롯한 다른 사업자들은 영탁 막걸리 사용에 제약이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네, 다른 언론사 기사보다도 훨씬 내용을 좀 더 심도 있게 다룬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저는 한국연예인 자살예방협회 소장입니다. 그리고 연예인 행복상담센터 소장입니다. 근데 일방적으로 영탁씨 편을 드는 게 아닙니다. 첫 번째, 미스터 트롯 탑7 중에 영탁씨는 아주 인기가 많습니다. 그리고 스타 중에 스타로 자리 잡았습니다. 오죽했으면 인기 스타만 찍는다는 펩시콜라 광고 모델이 됐습니다. 물론 다양한 광고 모델이 됐습니다. 원래 광고 모델이란 건요, 계약 시작과 계약의 끝이 있습니다. 그 안에만 활용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펩시콜라가 됐던 영탁 막걸리가 됐던 치킨이 됐던 피자가 됐던 간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누가 주로 사줍니까? 거의 80에서 90% 이상을 팬덤이 모두 애용한다는 겁니다. 왜냐면은 그 막걸리를 먹고 그 피자를 먹으면서 그 펩시콜라를 먹으면서 또 다른 영탁을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간접적으로 영탁과 1대1의 만남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예천양조가 어마어마한 매출을 올렸을 겁니다. 그리고 한간에는 몇몇 영탁 팬들이 불매운동을 한다고 했지만서도 제가 알아보니까요, 불매운동이 아닙니다. 그거는 단순히 뭐냐면요, 아니 내가 좋아하는 가수 영탁이 모델을 맡고 있기 때문에 예천양조의 영탁 막걸리를 마신 겁니다. 그런데 광고 계약이 끝나잖아요. 그러면은 잘 안 사 먹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유리뭉실 넘어가면은요, 보통 영탁이나 미스터트롯 탑7 팬들은 연세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마음이냐면요, 아니 우리 아들 광고 모델 사문회사인데 뭐 광고 모델 안 하면 어때? 조금 사주지, 이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계약이 끝나기도 전에 이거는 회장님의 이름을 따서 만든 영탁 막걸리다 라고 하니까요, 아마 팬들이 굉장히 섭섭하고 아마 화가 났을 겁니다. 아마 그래서 아마 더 안 사드시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거는 비록 영탁 막걸리 뿐만이 아닙니다. 탑7의 모든 가수가 광고를 맡고 있으면요, 매출이 어마어마하게 오릅니다. 근데 광고가 끝나면요, 제자리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 명심하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7월 29일자로 몇 개의 재미난 뉴스가 나왔습니다. 예천양조 영탁모 회사 망한다면서 돼지머리 묻으라고. 예천양조 영탁과 모델 재계약 놓고 갈등. 영탁 어머니가 돼지머리 묻으라고 재계약 불발 후 다른 무속인이 당장 드러내라. 여러분들, 지금은 2021년입니다. 그리고 7월 30일이 끝나는 이제 오는 8월이 옵니다. 중요한 거는요, 영탁 어머님이 무속인이고 무속인이 아니다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이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가수 영탁과 모델 재계약 불발 후 상표권을 벌이고 있는 예천양조가 영탁의 어머니와 관련한 폭로를 이어갔다. 예천양조 서울지부 조모 대표는 29일 한경닷컴에 무속인인 영탁의 어머니가 죄를 지내지 않으면 회사가 망한다면서 공장 주변에 돼지머리를 묻으라고 했다고 말했다. 이 말을 믿으셨나 봐요? 그래서 묻으셨네요? 그럼 뭐가 문제입니까? 말한 사람이 잘못입니까? 아니면은 묻은 사람이 잘못입니까? 따라한 사람이 잘못입니까? 그러면서 재계약 불발 후 수상한 느낌이 들어 다른 무속인에게 문의했고 당장 드러내라고 해서 지난 28일 매장했던 돼지머리를 빼냈다고 전했습니다. 아, 그러면 이 회사는 과학적으로 술을 만들고 기술학적으로 술을 만드는 게 아니라 주로 이렇게 하셨나 봐요. 자, 여기서 팩트는요,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영탁님의 어머니가 무속인이다 무속인이 아니다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돼지머리를 묻었다, 다시 빼내라, 빼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상표권을 쓸 수 있는 계약 기간을 정확히 정해놓고 영탁씨한테 그 영탁씨와 영탁씨 회사 소속사에 그만큼 비용을 지불하면 되는 겁니다. 이걸 뭐냐? 이걸 뭐라고 흔히들 얘기하면요,
팩트만 얘기해야 됩니다. 근데 팩트를 흐려놓기 위해서 그 외의 것을 흔들어 놓는 겁니다. 특히 연예인 같은 경우에는 가족 간의 문제를 흔들면요, 또 힘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 이렇게 영탁 씨와 영탁 씨 어머님의 이미지를 건드리는 한 회사, 과연 소비자에게 좋은 이미지로 남아 있을 수 있을까요? 저는 그 질문을 영탁 막걸리를 만드는 그 회사에 드리고 싶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풀 문제가 아닙니다.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 팩트만 따져서 해결을 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제 지난 7월 29일 날 영탁님이 우리 코로나19로부터 완전히 건강을 회복했습니다. 이제 영탁님 그리고 영탁씨를 사랑하는 팬 여러분들 행복한 일이 많으시길 바라고, 그리고 앞으로는 좀 더 광고 모델을 할 때 물론 소속사가 알아서 잘할 겁니다. 근데 이러한 분쟁에 대해서 미리미리 꼼꼼하게 챙기는 것도 앞으로 더 많은 사랑을 받기 위해서 필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상담심리학 박사 팩트대로 말한다 권영찬 교수였습니다.